그래서 이 영재 단계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파악해 내는 것, 이것이 만약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공교육에서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냐면요, 40분 교육하고 10분 쉬고 50분 교육하고 10분 쉬고.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직장 다니시는 분 많겠지만 아니 40분하고 10분 쉬는 직장이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킹메이커 오두환입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20여 개 사업 운영도 하고 있고, 대학 교수 또는 지금 이번에 이제 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국제혁신연계 사관학교라는 학교를 함께 하고 있으면서 이런 책을 또 출간까지 하게 됐어요. 실제로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현업에서 써먹으려고 보니까 너무나 괴리감이 좀 컸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현업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 가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경험해보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내가 마치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추천하니까, 또 나랑 맞다고 그냥 그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막상 해보니까 아닌데? 실제로 업계의 그 통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그 일을 선택한 다음에 1년에서 3년 내에 그만두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만큼 나와 정말 밀접적인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못 가졌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꾸역꾸역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미래가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되면 나가니까 아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어른들이 계속 얘기했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또는 뭐 이거 시험 성적만 잘 나오면 돼, 그런 형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은데, 그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이 친구가 내가 점수에 맞춰가지고 인생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우리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쓰지 마라, 뭐 챗GPT 쓰지 마라, 머리 나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는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서요, 그 친구들이 나와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랑 다르잖아요. 너무나 쓰는 게 당연하고 지금 안 쓰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걸 누구나 다 인정하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이 변화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용돈이라는 걸 준단 말이죠.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껴 써라.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한테 아껴 써라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껴 써라는 기준이 먹는 걸 아끼라는 거야? 아니면 투자라는 걸 아끼라는 거야?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실제로 어린 나이 때 이거를 좀 개념을 좀 제대로 잡고 있는 경제관념이 있는 친구들은요, 예를 들어서 피규어를 사요. 피규어를 사가지고 그거를 뭐 10,000원, 20,000원에 사가지고요, 되파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경제관념을 부모님을 지금까지 본 거예요. 매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미 익힌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요, 거기서 자기가 시대관과 노동력을 써서, 그 당시엔 PC방이었는데 PC방비를 써가지고 그거 갖다 아이템을 벌어갖고 그거 갖다 또 판매해서 시간들을 또 사더라고요. 아이들은요, 어린 나이 때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나이를 먹고 나서 아껴 쓰라는 것밖에 못 배웠기 때문에 어느 순간 투자를 하려니까 막 투자 실패하죠. 방법도 모르죠. 그러니까 더 아껴서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끼다 보면요, 사람이 진을 내버려요. 아끼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거든요. 쌓았던 것을 그냥 막 억누르다가 내가 돈을 버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다 써야 될 것 같아. 왜? 지금까지 아껴 쓰는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아껴 쓰다가 눌러놓은 상태에서 그걸 쓰려고 하니까 다 터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유태인이나 좀 부잣집 그런 분들은요, 아이들한테 네가 쓰는 지출에 대해서 정확한 명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넌 투자의 영역이야, 이거는 너가 재투자 또는 이거 가지고 돈을 창출하는 능력이야, 아니면 이거는 사업적인 영역이야. 취미와 재테크를 연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아이들한테 미리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갖게 돼요. 저는 일단 신용카드도 없고요, 체크카드만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도 실제로 익스프레스 카드라 그러나요? 그거를 쓸 수 있게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지금 아이들한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려면 결국은 돈에 대해서 구애를 어느 정도 좀 초월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소득이랑 전혀 별로 무관하더라 이거예요.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습관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으는 거, 투자하는 거, 여러 가지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쓰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나가는 돈이 얼마다. 워렌 버핏이 강조했던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적으면 돈은 모이게 돼 있어요. 1원 한 장이라도. 그 개념을 머릿속에 심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가 축적이 되는 거죠, 자산이. 그런 방법들을 어렸을 때 가르쳐줘야 된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140살까지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솔직한 얘기로 그 60살에 은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 능력이 없으면요, 결국은 그 20대까지의 성과로 평생을 먹고 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된다. 3살 버릇 8살까지 가는 것처럼 지금은 20세 이전에 생겼던 그 경제관념이 평생을 가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 7단계는요, 결국은 나이랑 상관없어요. 사실 인생에 놓고 봤을 때 나이랑 무관하게 모든 똑같은 원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7단계는요 7가지예요. 이 전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7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영재 단계입니다. 자기의 재능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지능이라는 거를 하버드 가드너가 9가지 지능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하버드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세계에서도 다 인정하는 그런 지능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9가지가요, 내가 어떤 지능을 높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상위 지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상위 지능이 한 4가지 정도를 추려서 우리가 자물쇠 비밀번호 받듯이 4가지 숫자의 조합은 남들과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영재 단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파악해 내는 것, 이것이 만약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막 그거를 좋아해서 나중에 다 끝나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재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멘탈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조합을 어떻게 해야 내 지능과 좀 더 맞는 지능을 찾느냐, 맞는 일들을 찾아가느냐, 그렇게 설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재 단계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탐색 단계입니다. 그것을 찾은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내 일과 직과 업의 적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일을 제대로 경험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적합한 일이 뭐가 있을까를 찾는 단계가 사실상 탐색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 그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잊게 돼요. 그리고 그 직업이 있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거 되게 재밌겠는데? 그때 가서 저 직업이 처음 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평생 한 20년, 30년, 40년 동안 노력해왔던 거를 때려치고 그 일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일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으면 처음부터 거기를 막 달려갔을 거잖아요. 내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한 10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요, 그거를 이제 좀 눈 감고도 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있던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 될 수 있겠죠. 탐색 단계를 겪으려면은 직업군이 다양하게 있는 걸 알고 유튜브나 책이나 한국 자벌드 이런 곳을 통해서 나의 직업이랑 맞는 것이 어떤 걸까,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몰입 단계예요. 탐색을 할 때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 애가 예전에 그 탐색 단계 때 정말 자기가 좋은 거야. 비행기가 너무 좋았어.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대. 그러면 우리가 애 키워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비행기 조종사가 된다고 그러면 너 하지 마. 그 돈 못 벌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사실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다 그러면 너 그래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직업군이거든요. 이제 애를 데리고 가봤죠. 또 비행기를 한번 타보는 게 어떻겠냐. 비행기를 타서 경비행기를 한번 탄 거예요. 거기서 10몇만 원 정도를 주고 탄 거예요. 자기가 딱 탔는데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네, 나는 비행기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아이가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주변에서는 그래 너 비행기 조종사 되면 응원해요. 다 같이 응원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얘가 시간이 5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5년 정도 지났는데 다들 얘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애매하긴 한데 아니라고 얘기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조종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갔는데 딱 현장 가보니까 내가 나 고등학교 있고 이런 생각을 그때 가서 해버리면 힘들게 대학도 갔어, 취업도 했다 치자고요. 그러고 와서 한 2년, 3년 일하다가 딱 때려치고 나와버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수십 년이 낭비됐냐 이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도처에 널린 사례. 심지어 내 주변 지인은요, 의사가 됐는데 자기는 피 보는 것도 싫고 하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사람 만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나면은 4시간, 5시간 동안 초몰입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영화 하나 보여줘봐요. 2시간씩 금방 갑니다, 시간. 애들 게임 하나 해보라 그래요. 5시간도 할걸요? 그러니까 자기랑 맞는 시간인지가 중요한 거지, 애가 집중력이 한만하거나 애가 멍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걸 찾아줄 생각을 해야지, 아이한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다음은 실습 단계예요. 처음 몰입을 했단 말이에요. 공교육에서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냐면요, 40분 교육하고 10분 쉬고 50분 교육하고 10분 쉬고, 마치 뇌가 40분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 될 것처럼.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직장 다니시는 분 많겠지만, 아니 40분하고 10분 쉬는 직장이 어디 있어? 몰입을 할 때 조건이 있는데, 몰입할 때 예열되는 시간이 있어요.
능력치가 완전히 발휘되지 않은 시간이 50분이 딱 지나면서 어느 순간 팍 터지면서 세상이 잊혀지고 내가 완전히 무아지경 상태에서 빠지면서 그 다음부터 시간이 막 뭐 초스피드로 가는 거예요. 한 4시간씩 딱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그 초몰입의 경험을 아이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그 시간을 조금 더 어린 나이 때 경험해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미친듯이 해요. 그런 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몰입이라는 거예요.